자, 교재는 60페이지 3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1번 보시면 무등록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했다 했어요. 중고 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이게 우리나라에 가면 어디에 많이 있냐면 부천, 부평, 인천 이쪽에 상당히 많아요. 건물 통째가 이 중고차 이 불법 판매하는 애들인데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역할 분담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요거 판례가 뭐라 했냐면 형법 제114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14조 범죄단체 조직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2번을 가죠. 자, 방화죄는 예비무죄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현주 건조물 방화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무죄가 있죠. 이때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자수했을 때는 필요적 감면 조항이 있어요.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이 있다. 그래서 맞아요. 자, 3번 보시면 선박 매물죄죠. 이 고의가 성립하려면 사람이 이 행위 시에 사람이 현존한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배를 매몰시킨다는 점에 대한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현존한다는 점, 매몰시킨다는 점은 구속요건 요소이고 법조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보시면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치 않다. 왜요? 구속요건 요소가 아니니까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죠. 4번을 봅니다. 4번을 보게 되면 선박을 매몰시켰잖아요. 매몰시키게 되면 선박 매몰죄는 이 매몰죄는 매몰시키게 되면 여기서 기수가 돼요. 사람이 죽든 말든 일단 배를 깔아앉히면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X 틀렸습니다. 답은 4번. 자, 유가증권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죠. 자, 문방구 약속어 명지라 할지라도 일반인이 봤을 때 진정한 것이라고 오신할 정도가 되면 기수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유가증권은 유통성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성이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해야 되겠죠? 안된다. X. 자, 2번 대표이사였었는데 이 사람이 타인으로 바뀌어요. 타인으로 바뀌는 순간 이 사람은 대표이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전부터 사용해오던 자신 명의로 된 위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대표이사가 아닌데 대표이사였던 명판을 이용해서 대표이사 이 직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타인 자격 사칭입니다. 그렇죠? 타인의 자격을 사칭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시게 되면 자격모형 유가증권 작성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승낙을 얻었다 할지라도 돼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 법이기 때문에 승낙 자체는 CR 자체가 안 먹혀요. 그래서 본죄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문제 3번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에 있어서 유가증권은 원본만을 말합니다. 4번 X. 자, 4번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 그쵸?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 내가 이 위조된 것을 알고 있는 자에게 주면 저 친구는 이것을 가지고 유통시킬 거야. 이렇게 유통시킬 거야. 이렇게 인식하고 주었을 때 이 자체가 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행사죄가 된다. 됐어요? 안 된다. X. 틀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죠.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이 34번도 이 최신 판례가 참 많아요.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이 금융감독원 집행간부 금감원장의 명의문서 있죠? 이거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로 봅니다. 공문서로 봅니다. 그래서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사죄 이렇게 봐야 돼요.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등기 나오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렇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하단에 열람 일시 부분의 수정 테이프를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타인에게 교부했다 했습니다. 이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있죠? 이 부분은 공문서로 봅니다. 공문서. 그래서 공문서
공문서 변조죄, 변조공문서 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그쵸?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에 수정 테이프를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는 말은 진정 성립된 것을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바꾼 것이니까 변조죠, 변조. 위조가 아니고. 그쵸?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외워두세요. 1번하고 2번. 1번도 공문서, 2번도 공문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3, 4번도 최신 판례인데 4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상법 등 법령이 정한 회사 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설립 등기를 했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 법이 정한 회사 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회사 설립 등기를 했다면 이것은 뭐다? 이것은 이 부분은 불실기재가 아니니 불실기재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됐나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어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 한다라도 또는 물적, 인적, 조직 등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설립 등기를 마쳤다면 불실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실기재가 된다 했으니까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다음 3번도 그런 판례입니다. 3번도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라 할지라도 여기 회사 설립 등기를 마쳤잖아요. 설립 등기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불실기재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설립 등기를 마쳤다면 법이 정한 절차, 회사 설립 절차에 따라서 설립 등기를 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불실기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실기재가 된다 했으니까 X란 말이에요. 됐나요? 자, 요거 해설지 가서 해설 잘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3, 4번, 1번, 2번 알아두시고 3, 4번 알아두세요. 35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직권남용죄는 추상적 위헌법 맞죠? 따라 이므로 단순히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이 죄가 안 돼요. 아시겠죠? 죄가 안 돼요. 어떤 결과 발생이 나거든. 직권 행사를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 발생했을 때 번제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직권 남용만 갖고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뜻이. 됐고. 자,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자, 1번이 그 답인 거예요. 답. 자, 2번 가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누구다? 일반 사인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요 밑에 3번을 가보면 상대방이 누구로 나와요?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 4번을 2번, 3번을 비교하셔야 돼요. 2번 판례는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판례고 3번 판례는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이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 볼게요. 상대방이 누구다고요? 일반 사인이라고요. 사인일 때는 자, 사인은 이 공무원의 이 민간인이죠. 민간인은 공무원의 직권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잖아요. 민간인인데. 근데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일반 사인에게 뭔 일을 시켜요. 그래서 이 일반 사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이 일반 사인은 공무원의 말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데 일반 사인으로 하여금 그한 일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직권남용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일 때에는 이 부하직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는 이 부하직원은 상관의 말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부하직원이 이러한 행위를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에는 이때는 직권남용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일반 사인에게 뭐라 하게 하였을 때는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지만 유관직원일 때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이 되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4번을 가보시면 자, 어떠한 기준과 절차가 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 자, 실무 담당자에게도 그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렇죠?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보조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직권남용으로 봤단 말이에요.
됐고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네 문제 가볼까요? 자, 옳은 것은 했죠? 그쵸? 자, 자동차를 뇌물로 받았어요. 근데 등록 원부에는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어떤 건데? 리스도 있잖아요. 리스. 리스를 받으면 그런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 원부에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지. 리스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리스는 기간을 두잖아요. 뭐 3년 약정, 5년 약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이 차를 마음대로 내 차처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이 차량 자체를 뇌물로 봐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유권 취득은 아니지만 내가 그 기간 동안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다는 무형적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리스 차량이라 할지라도 차량 자체에 대해서 뇌물로 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자, 다음 3번 볼게요. 2번 볼게요. 자, 공무원들이 공모했다 했어요. 공무원들이. 그쵸? 그래서 횡령을 했네요. 횡령.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은 다 횡령죄 되는 거예요. 자, 그 횡령한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었어요.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뿜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뿜빠한 것은 뇌물죄가 됩니까? 안 돼요. 그쵸? 안 된다. 그냥 횡령밖에 안 돼요. 횡령밖에. 그런 얘기고. 자, 디귿번 가볼게요. 자,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죄 같은 경우는 지위형이 구성요건 요소죠. 그래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했다고 하면 이 알선죄에 관련해서 약속이니까 약속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자, 알선 뇌물 요구죄는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없어요. 자, 상대방을 하여금 뇌물을 요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막연한 기대금을 갖게 하여 뇌물 요구하였다고 한다면 요구죄 되나요?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자한테 잘 보이면 제가 뭐 지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것 갖고서는 뇌물 알선죄, 뇌물 요구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되려면 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막연하게 뭐뭐 하면 뭐뭐 하겠지. 알아서 뭐뭐 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금 갖고서는 알선죄가 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했으니까 두 개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37번 가볼게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지금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무슨 말이야? 점유 이전을 금지해라 이래. 점유 이전을 금지해라. 라고 하는 임시처분, 법원의 임시처분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법원의 결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점유를 이전했잖아요. 그러면 이전하지 말라 했는데, 그쵸? 따라서 이것은 뭐다? 이 가처분 표시의 효력을 해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안 된다, X. 자, 여기 한번 가보시면 이 표시 무효죄가 되려면 이 표시가 현존해야 돼요. 현존해야 돼요. 현존해야지 그 현존했던 표시를 무효시킬 때 이게 무효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시가 현존하는 것은 구성요건 요소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 표시가 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그 강제처분 표시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표시 무효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안 된다, X. 자, 채권자의 승낙을 얻었다고 한다면 표시 무효죄가 되질 않아요. X. 설령 집행관의 승낙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를 요구하는 자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승낙만 얻으면 상관없어요. 죄가 안 돼요. 자, 4번 구체적인 직무 집행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부과된 부작위 명령을 단순히 위반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해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38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스스로 하는 자기도피는 도피죄가 안 되죠. 그렇죠? 다른 공범을 도피케 하는 것은 도피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자, 기수가 된 이후에 도와주는 것은, 그쵸? 도와주는 것은 도피죄가 될 뿐이죠? 그쵸? 도주원조죄가 안 돼요. 도주원조죄는 기수되기 전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3번을 보시면 많이 분팔레죠? 자신의 처명의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명의로. 그쵸? 그럼 경찰이 어떻게 잡아요? 경찰이 어떻게 잡냐? 그치? 복덕방 가서도 지금 이 사람이 발견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경찰이 아무리 복덕방을 쑤시고 다닌다 할지라도 지금 명의자가 처명이기 때문에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죄가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치? 안 된다, X. 답은 3번이. 4번 가볼게요. 단순히 묵비했다, 허위 진술만 갖고서는 죄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쵸? 마지막 줄에 도피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역시 마찬가지로 묵비했다, 허위 진술했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역시마다 죄가 안 돼요. 누가 잡아야 돼요? 경찰이 잡아야 돼요. 경찰이 국가 그냥 돈 주나요? 그치? 범인 잡으라고 돈 주는 거니까 경찰이 알아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진술만 갖고서는 이 도피죄가 안 돼요. 답은 3번에 틀렸습니다. 위증죄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은 많이 봤죠? 하나의 사건이고요. 한 번 선서했고요. 같은 기일날에 여러 번 헛소리했다 하더라도 포괄해서 하나의 위증죄밖에 안 돼요. 자, 2번은 우리 형법 청론 33조 할 때 풀었을 겁니다. 모의 목적인데 위증을 교사했다는 거야. 근데 정범의 경우는 정작 모의 목적이 없었다는 거지. 그랬을 때는 이 피고인에게는 뭐가 된다? 모의 위증 교사죄가 됩니다. 33조 단설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말이고. 3번 보시면 단순히 오해만 착각만 갖고서는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위증죄가 되질 않아요. 4번을 보시게 되면 기억에 반한다. 주관살이죠? 주관살입니다.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기억에 반한다. 설령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하더라도 주관살이기 때문에 위증죄가 됩니다. 그렇죠? 안 된다. 여기까지 맞아요. 맞아요. 자, 다음.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도 아니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위증죄가 돼요. 위증죄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요증사항이든 아니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상관없어요. 됐어요?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무고죄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소극적 증명만 갖고서는 무증죄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무고죄가 안 됩니다.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만 됩니다. 2번. 자,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쵸? 이 일을 무시한 채 자신이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무고죄 되죠, 그쵸? 무고죄가 돼요. 그러니까 무고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허위 사실에 대한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적극적 증명이 있을 때 된다 그랬어요. 단순히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인식한 것 갖고서는 하면서도 그쵸?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것까지는 뭐다? 요것까지는 무고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됐지? 됐고요. 그 다음 보시면 자, 범죄의 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찰에 부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소 보충 진술을 받을 때 그때 경찰관 앞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받을 때 그때 범죄 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진술했다면 이때 뭐가 된다? 이때 고소 보충 진술할 때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이때 무고죄가 된다. 안 된다 X.
자, 4번. 차용금을 갚지 않아요. 갚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소장을 제출하냐면 이 사람이 의리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려갔는데 저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이런 내용으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자, 근데 그 고소장에다가 뭐라 했어요? 그 용도에 관해서 도박자금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자금이라고 허위로 적었다. 허위로 적었다. 허위로 적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고죄가 될 수 있는가? 이러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건 진실이니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건 진실이기 때문에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설령 이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도박자금을 숨기고 내비게이션 자금이라고 용도를 허위 기재했다 할지라도 이 자체는 진실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